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 주말 동안 양대 포털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크게 이목을 끌었지만 오늘 아침 종합 일간지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4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주목되는 점은 과연 뇌물 액수가 500억을 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TV 토론에다가 안철수 후보 부인의 서울대 교수 특혜 채용 논란의 여파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관석 대변인입니다. 부인 김미경 교수가 국민당을 통해 전달한 4줄짜리 사과문 뒤에 숨겼다는 것입니까? 안 후보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선거 투개표 공정성이 의심의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전자개표기로 표를 분류하지요. 해킹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해킹은 무선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무선 인터넷이 없는, 네트워크가 없는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공개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사실 상당수의 선진국은 수검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개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인데 개표는 신속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함, 공정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 종료 시간에 맞춰서 투표 현장에서 곧바로 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방문에 동행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보좌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또한 담당 외교정책 보좌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계획에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드의 조속한 배치가 한미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는 그동안의 기조와 조금 결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최근 중국이 큰 틀에서 미국의 협조적이니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의 영역으로 남겨놓겠다는 의중이 드러난 것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달 30일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수차례 거론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직접 써온 원고를 들고 5분가량 최후 진술을 했는데 아버지가 지켜온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도약할까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에게 국민은 최순실과 재벌뿐입니까? 네, 동아일보 기사를 읽은 소감입니다. 박근혜가 재판에 넘겨집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4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박근혜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6개월 반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한편 주목되는 점은 박근혜가 받은 뇌물 액수가 500억을 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호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불구속 기소할 공산이 큽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대선 주자 첫 TV 토론회가 있었지요.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TV 토론 이후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는 4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35%를 차지했는데요. 이로써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가 1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7일과 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42, 안철수 38%의 지지율을 보이며 격차는 4%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 실시했고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로 조사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다른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칸타퍼블릭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문재인 36.3, 안철수 31. SBS 칸타퍼블릭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문재인 35.8, 안철수 30.2. 그리고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문재인 46.9, 안철수 34.4.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한국리서치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문재인 42.6, 안철수 3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대선 후보 중도 하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10% 미만입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 의장은 유승민 후보 사퇴를 촉구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거 자금이 중요 변수입니다. 250억을 대출한 자유한국당. 돈 걱정이 가장 큽니다. 대선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국가로부터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없지요. 파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020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역시 2020학년도 입시부터 논술 전형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는 논술 전형을 치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대학 입시 구조를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수능 이렇게 3개 축으로 단순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대학별 입시 정보와 취업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상반기 공채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의 SNS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리지 않거나 계정을 없애는 등 SNS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응시자의 SNS 계정을 스크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SNS 계정을 요구합니다. 한편 기업이 응시자들의 정치 성향을 따져 논란이 된 경우도 있지요. 2015년 아모레 퍼시픽은 면접 과정에서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모르게 특정 광고 게시물에 좋아요가 클릭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좋아요 조작 발생의 원인으로 방문자 추적기 프로그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추적기 프로그램, 이거는 페이스북에 누가 다녀갔는지 알려주는 용도인데 이 프로그램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보를 꺼낸 뒤 좋아요 클릭 권한은 물론 광고 게시물 공유와 친구 맺기 권한까지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방문자 추적기 프로그램 개발 업체들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 권한을 무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여론조작 조직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에서 활동했던 제보자가 폭로한 내용인데 여론조작팀의 이름은 알파팀이고 온라인에서 정부를 옹호하는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제보자는 국정원으로부터 하달된 여론조작용 참고자료와 이메일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 원본을 공개했는데 작성한 게시글 숫자에 따라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알파팀이 결성된 시기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마무리된 2008년 12월이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 의원의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켰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데요. 보좌진에게 부인의 업무를 도우라고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의 일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가 김 교수가 보좌진에게 강의 자료 검토 등의 사적인 일을 지시했고 여기에 안 후보도 관여했다고 보도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아내가 사과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사과가 부족하다, 성의가 없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김미경 교수는 안 후보보다 앞서 비서진에게 업무 부담을 준 점이 전적으로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자신이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했었는데요.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보도입니다. 안희정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선봉에 섰던 박영선 의원이 당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정말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당선에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도 상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선대위 합류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뭘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견을 한번 알아보는 중이고요.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우병우를 봐주기 기소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보도입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봐주기 기소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한 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검찰 수뇌부에게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을 끌어봤자 수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맞을 배 일찍 맞자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뇌부 책임론과 함께 특별검사나 특임검사 등 별도의 수사 주체가 재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알파팀이란 민간인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것인데요. 알파팀의 일부 조직원은 최근에도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여론이 악화됐던 2008년 말, 당시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던 김성옥 씨가 이메일로 보낸 문서입니다. 학교 측이 아고라의 탈환을 원한다며 칼럼당 최대 5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팀원들끼리 서로 조회수를 올려줘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김 씨가 말하는 학교는 국정원, 김 씨가 메일을 보낸 곳은 알파팀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보도를 한 MBC PD수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던 2009년 2월 18일, 학교의 의견을 전한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천지성 판사를 집중 비판하라고 합니다. 취재진을 만난 김 씨는 알파팀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촛불 시기가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른바 우파 청년들이 글을 많이 쓴 적은 있어요. 하지만 김 씨가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알파팀의 활동은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됐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다시 불거지는 18대 대선 개표 의혹.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셨고 개표 조작에 의해서 당선됐다면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찍어준 정말 많은 이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정말 명예훼손하는 이런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의 투표 기록표예요.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뚜껑도 안 열린 채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1시간 34분 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표 방송이 나간 37분 후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1시간 12분 뒤에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개표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10월 15일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잘못 읽으신 것이고 이래가 바보입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 야당 선거관리인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영화 더 플랜에 나온 야당 참관인이었던 시민. 개표 분류기가 너무 빨리 돌아가 확인이 쉽지 않았다는 주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다가 눈으로 보기 좀 불편할 정도로 너무 빨라서 정확하게 거기 찍혀있는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게다가 하나 더. 개표 분류기가 수상하다는 지적. 영화 더 플랜에 나온 현화신 캐나다 퀸즈 대학 응용통계학과 교수. 근데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미분류표에서 후보 1이 후보 2보다 1.5배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류로 가거나 미분류로 가는 거는 누가 했냐면은 전자개표기가 했죠. 그러니까 걔가 범인이에요. 개표 분류기를 조작했더니 문재인 300표, 박근혜 0표가 문재인 140표, 박근혜 150표로 집계된다는 실험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이거는 문재인인데 어떻게 다 박근혜로 지금 가고 있어. 그래서 나온 이야기. 송영길 의원. 투표한 자리에서 수개표하자.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게 되면 13,000개면 한 투표소당 대략 한 4,000에서 5,000명 정도 유권자가 되는데 투표율을 전 70%로 계산하면 한 2,000에서 3,000표 정도가 한 투표소에서 개표가 되니까 한 2, 3,000표 정도 되는 것은 거기 모인 참가진들이 모여서 하면 바로 손으로 빨리 모든 권력의 정당성 근거가 바로 이 투표에 있는데 만에 하나 개표에서 뭔가 이게 왜곡된다면 진짜 모든 근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날씨.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호우가 오겠습니다. 내륙에도 10에서 5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8도, 광주 18도,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